구구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홍콩 사태를 통한 문재인의 최후, 문재인의 실체란 영상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그 유튜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널A 등 한국 매체에서 홍콩의 인권운동가 조시아 웡을 인터뷰함으로써 조시아 웡은 홍콩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한국 정부에 실망을 했다라는 발언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구 언론과 구구 유튜버들이 언제부터 자신들이 인권운동가가 된 것처럼 이것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콩 사태를 먼저 살펴볼까요? 배경은 중국 청나라 시대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아편 때문에 중국 인구 500만 명 이상이 아편 중독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영국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중국과 영국 간의 아편 전쟁이 일어났었죠. 전쟁의 결과는 영국의 승리로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홍콩이 영국 땅이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홍콩 주민들은 155년 동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1997년 영국이 중국으로 홍콩을 되돌려주면서 중국은 일국 이체제란 홍콩 특별자치법을 만들어서 홍콩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중국 정부 또한 이제는 홍콩 또한 중국과 같은 체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영국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통치하에 있던 홍콩 주민들을 그냥 중국에 넘겨주고 와 버렸죠. 부모가 자식을 의붓 부모에게 넘겨주고 나와버린 꼴이죠. 홍콩 시민들에게 영국 시민권이라도 모두 주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홍콩 시민들은 완전한 중국 국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국은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과 미중 무역전쟁의 중국 압박카드로 이 홍콩 사태를 내세우고 있으며,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도움과 지지를 받고 싶은 상황이죠. 그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시아 웡의 인터뷰로 구구 세력들은 갑자기 인권운동가가 되어버렸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왜곡하며 선동하는 구구 세력들이 남의 나라 인권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미국과 같이 중국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다면, 또 중국과 경제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다면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의 뒷모습을 봅시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중국과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맞상대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 당장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위태롭게 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지금도 수출 기업들이 속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 더 힘든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 사태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까? 당장 일본 기업의 예를 볼까요? 일본 포카리 스위트 회사가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홍콩 TV에 광고를 빼자 홍콩에서는 영웅 기업으로, 중국에서는 반중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홍콩에서는 포카리 스위트 매진 사태, 중국에서는 불매운동 폭탄을 맞았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이번에 트럼프가 G7 대신에 G11으로 확대해서 대한민국, 인도, 호주, 러시아까지 끼워주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인정해주는 것 같지만 트럼프의 속내를 보면 철저하게 반중 라인을 만들어보자는 의도인 것이죠. 중국만 빼고 강대국들 다 모이자, 이런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은 미국에 미운 털이 박혔을까요? 미국의 입장은 항상 같습니다. 전 세계의 왕은 미국 하나여야만 한다. 결국 아메리칸 퍼스트인 것이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중국은 G2로 부상하는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왔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었죠. 그것은 이 그래프만 봐도 반증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보며 중국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다시 관점을 다르게 해볼까요? 일본의 경제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지금의 중국과 비슷하게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그것은 반도체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미래 시장에서도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큰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죠. 그 당시 얼마나 일본이 압도적인 경제성장을 보였으면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은 제2의 진주만 습격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미국은 미국을 위협할 만한 경제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몰락시킬 계획을 세웠고 그 무시무시한 슈퍼 301조를 발동시켜서 일본의 반도체에 엄청난 관세를 부여합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웠던 한국과 대만을 선택을 했었죠. 어쨌든 미국의 이 선택 때문에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몰락을 가져왔고 그 틈을 타서 한국은 반도체 시장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의 의도대로 일본의 경제는 인공호흡기만 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일본은 미래성장 산업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억지로 관광대국이라는 산업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이념이 다른 중국이 팽창함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키우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그대로 바라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미중 대립 이 상황에서 한국이 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한국은 어느 편에서나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오직 자국의 이득만을 위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자연인의 신분이었다면 얼마든지 홍콩 사태에 대한 발언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홍콩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지금의 한국 경제 구조로서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입장 표명을 하면 안 됩니다. 구구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